아,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유튜브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좀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직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게 군고구마 장수.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온 거는 그 유튜브 채널 방주지기. 방주 AI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유튜브 컨설팅 해주는 엔진을 가지고 데이터를 파악해서 지금 그 진단해주고 개선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은 다 무너진 포털인데 드리미즈닷컴 포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랑은 제가 인연이 좀 이제 꽤 그렇죠, 되지 않았나요? 대표님을 제가 이제 안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죠. 대표님을 처음 알게 됐던 게, 제가 이제 그, 노아 AI라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네. 그거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게 되면서, 대표님도, 노아 AI랑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라고 컨텐츠로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언제쯤 그 프로그램이 나오냐, 계속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네. 인연을, 이어오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유튜브 데이터 분석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네.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이랑 연결을 하게 됐고, 제가 최근에는 또 대표님이 고구마 컨설팅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첫 번째 게스트로 네, 그렇죠. 좀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었고, 저희 채널에서도 그 컨텐츠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한테 처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어떻게 하다가 고구마 컨설팅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유튜브 컨설팅 회사도 또 운영하시잖아요. 네. 좀 그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PC에서 모바일 넘어올 때 서비스에서 시장을 나태해서 교만해서 제대로 못 넘어왔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사업자인데, 그리고 회사가 이제 파산 직전에 회생까지 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이제 회생을 하고 계속 기존 서비스를 살리려고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돼서 들어갈 다른 시장을 보자 하고 계속 살펴보던 차에 그 생태계가 이미 열려 있는 곳에 들어가자 하고 찾아봤던 게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스타나 나머지 부분도 보였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여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제가 유리했던 게 알고리즘의 신이라는 얘기들이 돌길래 알고리즘은 신이 아닌데 우리 대신 열심히 일해주는 저 공장에서 돌아가는 로봇 기계 같은 애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할 역할이 있겠다, 우리가 할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 팀원들하고 의논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고구마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그리고 뭐 사례가 이렇게 있으시면은 저는 고구마 지금 많죠, 지금. 네. 네. 고구마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컨설팅을 준비를 했고 기업회생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벌어도 기존 것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해결을 해야 돼서 저희가 기업회생했을 때가 딱 회생을 제가 기업을 2개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예습복습까지 한 셈인데 2개를 동시에 성공을 시켰어요. 서울 그 회생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열심히 과거 거를 준비하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핑계 대고 싶지는 않고 과거에 내려간 거를 다시 일으키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쭉 준비하다가 더 어려워졌죠.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준비하고 이미 서비스도 시작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지금 회사가 있는 건물을 카페로 좀 전환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고구마 컨설팅은 원래부터 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 카페를 런칭한 지 4개월이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오픈빨이 떨어지는 거죠. 겨울에 또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지금 불경기 때문에 워낙에 돈을 안 쓰셔요. 다들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딸이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한테 겨울 디저트로 군고구마를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냐. 아빠 어릴 때 알바 했었으니까. 그래서 좋아.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군고구마통이
와 있었어요. 바로 사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을 했고 그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장작값이 3만 원이 들어가고 고구마를 13,000원씩 팔았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이제 카페 문을 닫는데 제가 그 기업을 무너뜨리고 건물도 날리고 집도 날렸을 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때보다 그거를 재현하는 듯한 기분인 거예요. 돕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네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그날 장작은 제 돈으로 샀어요. 네. 그러니까 구박은 안 당했는데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오후쯤에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역 앞에 끌고 나가는 거는 규칙 위반이고 네. 관내 지역을 벗어난 거니까 규칙 위반이고 카페 디저트니까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궁리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은 제가 평일에는 2시간에 200만 원을 받고 진단 상담을 해드려요. 그냥 상담 자체를 해드리고 저희가 그 AI 돌려서 상담해드리는 건 최저 금액이 3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고구마통 앞에 묶인 김에 안 그래도 방주 컨설팅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데이터나 보는 법이나 제가 신사임당님처럼 그렇게 칠판이나 앞에서 말하는 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몇 번 찍어봤는데 영상을 못 쓰겠어. 뭐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그러던 차에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오게 하자. 얼마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만 원을 고구마 5,000원에 바꾼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 한 시간이. 그래서 딱 그날 문 닫기 전에 핸드폰 올려놓고 불 딱 떼고 그 앞에서 이제 영상을 쭉 찍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런데 주말에 저한테 고구마 5,000원치 사시면 제가 유튜브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컨설팅을 1시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영상 올린 거죠. 근데 그때 허민 대표님께서 이제 평범한 사업가 대표님께서 바로 때마침 오신 거고 네. 두 분이 고보스 대표님하고 같이 오신 거고 그래서 그 영상에서 퍼지면서 이제 그 뒤로 엄청 많은 분이 오시게 됐고 지금까지 5주 정도에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60분가량 오신 것 같아요. 문제는 2월 12일까지만 하는데요. 그때까지 영상을 다 찍고 일 영상으로 갈 경우에 9월에서 10월까지 고구마 장사하는 줄 알 것 같아요. 계산 여름에도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이 약간 고민입니다. 지금 많이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을 이제 고구마를 파시면서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사례 이런 게 있나요? 제일 눈에 띄는 사례는 고보스 TV님. 고보스님이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되셨죠? 500 몇십이 네, 제가 500 초반때 방문을 했었는데 20명인가 30명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11월이었죠. 아니요, 12월. 12월. 네. 지금 딱 불과 딱 한 달 만에.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2,100명 됐어요. 네, 500명 가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500명 오는데 8개월 걸렸죠. 8개월. 네, 3월에 시작해가지고. 와, 진짜 고구마 통을 사주셔야겠네요. 2,000명 넘어가는데. 네, 제가 큰 보답 한번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대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데이터를 봤어요. 고보스 TV에서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리셔도. 저도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는 속도로 2월 말에는 1만 구독자가 나오는 데이터가 보였는데. 네네. 이제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이제 하시겠죠. 네. 네, 저 이제 빨리 속도 내야죠. 저도 대표님 그때 뵙고 와서 그 쇼츠를 한 번도 조회수를 10,000 이상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컨텐츠가 거의 한 2만 지금 넘게 조회수를 기록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유튜브 신쌤님 채널에 나가서 영상 찍은 거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또 쇼츠에 대한 추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약간 앞으로 당겨서 하라는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적용하시면 네네네. 더 점수가 좋아질 거예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잘하시는 분일수록 공부를 안 해서 이 문서가 나눠져도 공부 안 하는 티가 나요 원래. 그렇죠. 맞아요. 원래 100만 200만 가면 더 안 하고요. 저도. 그런데 딱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처럼 우리 공부 안 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빨라서 계속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막 보니까 대표님 채널에서 약간 진짜 내 상황 같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막 어떤 게스트분은 막 우시기도 하시고 약간 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요번에 그런 사례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남자분이 울다가 남자분이 울다 가셨나요? 저는 말을 고보스님인가요? 말을 마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울시면서 두 손으로 그만 잠깐 멈춰달라고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요즘 네, 그래서 네. 어찌할까 모르고 그런 적도 좀 있어요. 약간 대표님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네. 살았으니까. 네네. 저도 들으면서 저도 그냥 무작정 돈 버는 얘기보다는 네. 대표님의 되게 약간 방향성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남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사실 처음에 대표님한테 진짜 비싼 돈 들여서라도 컨설팅을 받으려고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날 저는 어쨌든 많이 튕겼죠. 네. 죄송해요. 고구마 5,000원보다 되게 더 값진 어떤 네.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되게 저 딴에도 이게 유튜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은 그 중고나라에다가 채널 파신 분. 예, 맞습니다. 채널 만드셔서 몇 개월 만에 애드센스 비용 380만 원 받고 그리고 딱 봤더니 지속성이 있냐. 그러니까 채널을 만드시는 게 너무 쉬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번에 영상 올라갈 분인데 채널 만드는 게 너무 쉽대요. 만들기만 하면 성공한대요. 네. 뭐 꼭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다 특성이 틀린데 그런 분들이 또 하나를 제대로 못 키우죠. 능력이 많으니까. 제가 온라인 사업할 때 저 같아요. 자꾸 뭐를 자꾸 만들어내면 하나가 안 커. 저는 누가 이게 수족을 묶어놓으면 되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묶여야 돼서 묶여놔야 돼서 그러고 지금 우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 일요일 설인데 딸이 운영하는 채널을 상담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아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 딸의 채널을 받으려는데 시작부터 저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상담으로 가야 된다고 메모를 하면서 쭉 들어서 그 딸의 채널을 봐야 되는 이유가 행복으로의 도피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진단을 아버지의 채널을 어떻게 해라라는 거로 꼭 질문이 하나도 없었던 걸 드린 것도 하나 있고 지금 오시는 분들의 사연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감사한 건 또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나머지 다양한 내용들은 저희 방주식이 채널 한번 오셔서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 이렇게 유튜브 채널 상담해 주시면서 네.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가장 궁금해 할 거예요. 유튜브 채널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궁금해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요즘 그 상담 계속하다 느끼는 건데 과거에는 큰 채널들 뭐 10만 최소 몇만 이상 100만 이런 거만 봤잖아요. 뭐 180만 200만 여기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감사하게도 오픈톡방에 초대가 몇 군데가 돼서 주셔서 들어가서 보니까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 초기에 유튜브를 감으로 할 때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튜브 채널은 부업이 아니에요. 창업이지. 좋은 말씀입니다. 예. 부업은 내가 잠시 하다가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창업은 창업 전략부터 짜야 계획부터 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업으로 유튜브를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 전략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두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다 할 때 상당히 큰 평균값을 갖고 시장에 얘기를 하면 이 평균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뭐를 봐야 된다, 썸네일을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를 간단히 들면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썸네일에서 CTR이 높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배워서 그 썸네일을 CTR을 높게 만들면 비즈니스나 아니면 내가 뾰족하게 가야 되는 분들은 채널을 망쳐요. 내가 어떤 창업을 했느냐 따라 이겁니다. 내가 창업을 했는데 고객을 어디서 모시고 올 거냐. 나한테 찐 고객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가 에버랜드에서 나오는 길에 길목을 막아서 기념품 사기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라도 걸리라는 건데 그 물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누가 필요하냐면 오로지 애드센스 수익 모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고 국뽕 채널이죠. 거기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야 되죠. 하지만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보면 나는 그 결에 맞는 단어로 확장이 덜 된다 하더라도 확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장이 남들은 10% 7% 돼야 뜬다고 하는데 나는 2% 3% 1%만 된다 하더라도 그 값으로 꾸준히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알고리즘은 첫 번째 자기가 던졌던 것이 안 된 거에 또 던지진 않아요. 내가 알고리즘이 한번 찾아줬는데 4개는 클릭을 안 하고 하나만 클릭하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 4개는 추천 안 해요. 이거 하나에 또 다른 4개 이렇게 찾아서 이 모수를 찾아가다가 네 채널이 이거를 알리는 채널이었구나 하고 고객층을 찾아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거부터는 도미노를 쌓으면 하나가 만나면 도미노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도미노는 사람이 쌓는 게 아니고요. 그 유튜버가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도미노는 알고리즘이 무너뜨려줘. 내 고객을 찾아줘서 그때 아이쿠 이거였구나 해서 그때 그 유저들한테 내 남은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1명, 2명, 3명 이 과거 영상을 4명 보여줄 때 이제 매칭이 됐거든요. 그때 CTR이 올라가니까 지금 뜬 애랑 나머지가 동시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이어서 질문할 게 네. 그 알고리즘이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람들은 약간 이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거나 네. 어뷰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 너무 잘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콘텐츠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게 바로 전 질문하고 충돌이 있어요. 네. 충돌이 있는 게 지금 질문도 시장에서 다 원하는 질문이니까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채널을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가. 근데 그 유리한 게 시장이 유리함인지 나에게 유리함인지부터 정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은 다 그걸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시장을 볼 때 내 목적을 흐려요. 분명히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유튜브를 잘하려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고 네네. 구독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고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시장에 그게 90% 진실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노출도 잘 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까? 질문이 내가 마음먹었던 나는 이런 유저를 데려올 거야 했던 질문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잃고선 처음에 내 유저에 대한 생각을 잃고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건가 보다 해서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지금요 유튜브 전체가 다 글로 가고 있어요. 다 글로. 근데 맞아요. 그렇게 가면 모두가 어떤 목적으로 가냐면 알고리즘이 나를 많이 밀어주길 바라죠. 근데 원래 알고리즘의 목적은 알고리즘의 시스템의 구조는 많이 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옳은 가장 정밀하게 지금 이 콘텐츠와 유저가 맞는 부분을 소수라도 그 소수가 맞아지면 만족도가 생기면 약간 더 범위 만들어가는 거라 살짝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유튜브처럼 내 비즈니스나 내 니즈나 내 친구나 내 편을 만들기 좋은 플랫폼이 없어요. 이거를 옛날에 네이버나 이런 검색 광고에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내가 그 키워드를 수백 개를 뽑아야 되고 클릭당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내 팬과 내 고객을 모아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네이버는 소비자가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검색해서 찾아오는 단어를
동종업종에서 사게 될 경우에 비용이 쫙 올라오고 경쟁 맞아요. 붙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는 공짜예요. 돈도 비딩도 안 들어가요. 비딩을 하기 위해서 비딩이라고 경쟁을 순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요. 영상 만드는 시간보다 많이 걸려요. 왜냐면 잘못 걸어놓으면은 클릭당 2,000원도 나가고 3,000원도 나가고 수익이 까이니까. 근데 얘가 공짜인데 거기에는 당장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더 넣어서 하는데 유튜브 안에서는 공짜인데 비전을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빨리 채널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영상을 하나둘씩 올리면 근데 이제 거기서 몇 개 올리다 실망하죠. 영상 하나 올려놓고 요즘 분들 톡방에서 보니까 하나 올렸는데 왜 내 거는 알고리즘이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을 이렇게 누가 한번 봐드릴게요 했더니 딱 들어오셔서 그분 채널 들어갔더니 정말 조회수가 0인데 들어갔더니 노출량이 400이에요. 클릭을 안 하는구나. 네. 근데 모두가 조회수만 봐요. 그걸 알고리즘이 내 거 안 가져간 거라고 해서 그러면 400 노출에 0클릭이면 그 알고리즘이 볼 때는 이 컨텐츠 매력적이지 안 않다는 좋은 얘기겠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그 원래 조회수가 아니라 노출부터 봐야 되는 게 얼만큼 얘가 나를 밀어줬는데 내가 제 역할을 못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나 조회수 안 나왔어가 아니라. 그러면 얘를 풀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알고리즘이 탐색기에 초기에 탐색기에 나오죠. 추천보다는. 왜냐면 처음에는 타겟팅 요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추천 영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기회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걸어놓은 태그로 검색했을 때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검색 거래가 많지 않고 구독자도 없으니 저 하위에 있을 것이고 처음에 알고리즘이 첫 채널에 지원해 주는 거는 뭐를 지원해 주냐면 우리 메인 화면에 탐색기에 한번 넣어줘요. 넣어줬는데 우리 첫 화면에 이렇게 30개 정도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400명을 보여줬는데 한 클릭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썸네일이 잘못된 거죠. 썸네일이 잘못돼서 클릭이 안 나왔는데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이 안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유치원 과정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창업 교육센터도 없고 이거 꽤 중요해서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알고리즘이나 유튜브에서 내가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은 어그로 끌지 말고 내 컨텐츠에 대한 꾸준한 교육 대책 없이 하나 올려놓고 영상의 점수로 기운 빠지지 말고 내가 적어도 10개, 30개의 로드맵을 영상을 그려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보긴 보되 왜냐면 편집점에서 내가 어떤 점수가 나쁜지 보긴 보되 실망하지 클릭 수에는 흔들리지 말고 영상을 최소한 30개, 50개를 계획대로 개선해가면서 올려보라는 게 제가 추천드릴 얘기고 그때 꼭 영상 하나하나보다 조회수 보지 마시고 스튜디오 안에 그래프, 수치 이거를 다 엑셀로 내려받아서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변화 그 내려받은 날이 지나서 일주일 뒤에 얘가 또 점수가 변했는지 이런 걸 보시는 분은요 그거는 무조건 실패 안 해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노출량을 보라고 하신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조급함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블로그에 어뷰징이나 뭐 이런 약간 크랙 같은 어떤 불법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머리 나쁘면 못하잖아요. 유튜브가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좀 강력하게 차단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 진입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보기보다 노출량을 보면서 내 채널이, 그러니까 내 콘텐츠가 얼만큼 클릭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뭔가 어그로 끌지 말라. 저도 요즘 약간 고보스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내 컨텐츠 방향성하고 약간 어긋나는 컨텐츠라도 제가 있는 AI 챗GPT 쪽에서는 자동화, 뭐 쇼츠 자동화 아니면 자동 수익화 이런 키워드가 되게 자극적이어서 조회수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엄청 막 전날
자고 일어나면 막 한 1, 2천 명 됐던 채널이 막 1만 명 이렇게 넘어 있고 이런 걸 그것까지 보면서, 나와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어디에요? 저도 그거 해야겠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 콘텐츠를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사실 외국 사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약간 뭔가 적용하기 어려운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 대충 알겠네요. 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약간 희망적인 내용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들이 성장하는데 거기 있어서도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좀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의 어떤 콘텐츠력을 보기보단 이 사람 구독자 몇만 명이네? 뭐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선입견이 돼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크리에이터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타 채널의 성장을 보면 내가 급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급해지는데 그 다음 고민은 나도 저걸 할까 말까. 근데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면 계속 밀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채널의 결이 무너지고 방향이 바뀌고 얘기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채널의 급성장이 부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했던 얘기부터예요. 내가 유튜브를 할 때 창업이면 눈에 안 띄어요. 그런 거 뭐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처음에 부업이면 네네 이거보다 저게 낫나라는 고민을 맞아요. 유튜브는 창업입니다. 창업.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그렇게 쉽게 유튜브에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에는 로또를 판매하는데 645죠. 그만큼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예. 글로벌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네. 그 인구 때문인데 인구에 따라 비율을 나누잖아요.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메리트가 많이 안 갔던 게 4천만 인구 대상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 빼고 해서 뭐 3,500만, 4천만이니까. 근데 글로벌은 수십억 대상이라 똑같이 하나가 터지더라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 저는 유튜브에 들어올 때 제가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목표를 갖고 가고 싶다. 그 시기가 지금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 허민님이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KTI 보이스 적용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네네. 제가 그때 보고 저한테도 그 대표님 제 목소리 찾아보세요. 뭐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원래 처음에는 그건 이거는 최근에 든 생각이고 AI 목소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 먼저 하고 전 자막 번역이 갈수록 좋아져서 저 원래 검색할 때 해외 검색 공급하려고 프랑스 번역회사 한국에 원래 한국의 창신 소프트라는 데가 전 세계 2위 번역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70년대부터 생긴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 회사랑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국의 뉴스를 동남아나 해외에 수출하는 번역들을 테스트하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결국에는 성공 못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번역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인구가 적고 해외에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딱 하나 차이예요. 언어 때문에. 이 나라 4천만이 언어를 잘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 세계 유튜브에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전 세계에 번졌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맞아요. 언어에 딱 막혀있고 그 아무도 정말 99.9%가 내가 이거를 외국어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도 없어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요. 전 세계를 먹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 신세님 채널 나가서도 말했지만 지금 전 세계 언어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10만 명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49개국 언어로 번역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삼성만큼 매출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에 갖고 오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도들을 해서 언어나 이런 거로. 그래서 저는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온다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좀 이따 질문하시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주지기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컨텐츠?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 그게 뭐 퍼스널 브랜딩이건 직업이었건 지금 장사건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안 듣고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이유는 과거처럼 사자 들어간 직업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요즘 변호사님들이 내용 증명 보내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300, 200씩 받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원치 않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직업들에서 조경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나요. 쿠팡택배 이런 게 과거 같으면 창피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수입이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더 벌죠. 더 건강해지고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투자도 잘하고 하면 은퇴 시기도 상당히 빨라질 건데 제 생각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컨텐츠, 좋은 컨텐츠는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기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직업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나는 그 출장, 자동차 사고 나면 출장 가는 사람인데 그게 싫어서 유튜브를 해보려고 모임에 갔더니 회의를 하고 나니까 당신은 그거를 다뤄야 된다. 출동 서비스를 다뤄야 된다. 타이어 터진 거 이런 거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거를 하기 싫어서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컨텐츠를 다루면 남보다 정보력에서 뒤처지고 남보다 더 설득력이 적어지면서 구독자 획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내가 경험이 어떤 걸 시작하면 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고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봐서 챗 GPT가 대답해 주는 게 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올릴 것인데 그럼 이거를 보고 있는 유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좋은 콘텐츠를 하려면 내가 그 부분을 적어도 6개월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고 싶다면.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건 내가 해왔던 거. 내가 해왔던 거로 가는 거죠. 그냥 일을 연장선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한 6개월, 1년만 하면 과거의 일하고 이 일도 은퇴할 수 있거든요. 꾸준히 맞아요. 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드는 게 삼겹살집 주인은 삼겹살에 대한 거를 그냥 찍으시고 그렇죠? 교사인데 은퇴하고 싶으신 분은 그쪽 교사가 은퇴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그냥 찍으시거나 내가 전에 광고 쪽에서 마케터를 했던 분들은 때려쳤더라도 그쪽 관련된 컨텐츠를 하시고 해가면서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에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열어서 간다면 해외는 나라의 그 수준이 국민 전체 수익 비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출 비율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20년, 30년 뒤처진 것도 있고 10년, 5년 뒤처진 것도 있으니 우리의 이 문화를 걔네가 우리가 지금 버리려는 직업을 걔네 쪽에서는 갖고 싶어하는 직업들도 많고 내 거를 던지는 게 전문가로서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분야에서. 네. 저도 약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문적으로 다루던 게 아닌 걸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거짓으로 판명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의 수준보다도 떨어져요. 맞아요. 네, 시청자가 더 전문가지. 그러면. 저희도 근데 뭐 부트캠프나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자기가 하는 걸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걸 파야 된다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하기 싫은 거를 뭔가 다른 걸로 변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건데 네. 그 일이 뭔가 나한테 구독자를 가져다 준다거나 조회수를 가져다 준다거나 이걸로 통해서 수익화가 된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이걸로 가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저도 완전 공감하는 편이고 솔직히 그게 하기 싫은 게 돈 네.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투여됐고 그동안 했던 내 노력에 비해서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경우라면 특히 그거를 활용해서 이 악물고 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낮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 좀 합니다. 요즘. 네. 이어서 제가 요즘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유튜브 쇼츠를 시작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네.
요즘 대표님 채널에서도 쇼츠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전체적인 쇼츠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그 예시를 들면 평범한 사업가님 하고 고버스티브님 저희 그 공공화 장사 컨설팅 처음에 오셨을 때 찍은 영상 중에 그 쇼츠 컨텐츠가 지금 최고 지금 조회수가 높습니다. 네네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어떤 분하고 대화도 얘기했던 건데 그 비즈니스 채널이었거든요. 조회수가 적게 나오고 어떤 거는 3,000 나오고 어떤 컨텐츠는 디저트 쪽인데 1,000 나오고 500 나오니까 실망을 되게 많이 하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3,000 조회수가 나온 디저트는 시장에서 니즈가 3,000명 정도 있는 거고 500 조회수 나온 거는 500개의 니즈가 있는 거고 1,000 조회수 나온 거는 1,000개의 니즈가 있는 거니까 제품 생산을 확장할 때는 3,000 조회수 있는 걸 확장하라는 데이터 조사 커뮤니티보다 더 낫다. 옳은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쇼츠에서 그만한 반응이 나왔다는 건 사방에서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안 그래도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조회수가 뭐 블로그 요즘 하면 돈 법니다 그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이미 소비자도 그렇게 인식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자도. 그들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인데 그 글이 나오니까 더 광범위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쇼츠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따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합니다. 저는 포털 사이트 운영하고 네오클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키워드 네트워크 타겟팅, 그러니까 애드센스 같은 서비스예요. 관련 특허만 미국도 진출하고 다 하느라고 미국 나가고 해외 나가느라고 이쪽 관련 특허만 뭐 한 60여 개 등록을 받았던 회사인데 그 일을 하면서 그때 막 확장하고 할 때 모바일을 꿈틀꿈틀 거릴 때 저희는 워낙에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얼리 어댑터처럼 빨리 들어가서 헤매지 말고 좀 물을 익은 다음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앱 스토어나 앱이라는 게 너무 그 완전 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자 하는 게 7년이 걸렸어요. 그럼 지금 유튜브 생긴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김미경 TV 김미경 선생님이 13년째더라고요 지금. 그 부익남님이 9년째고 이제 10년 차예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것도 벌써 5, 6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 안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지금 작년에 안 들어왔고 2년 뒤였다면 저는 유튜브에 미드폼 쪽은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쇼츠는 이제 1년 차가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연습 게임이에요. 그냥 급하게 유튜브가 만든 거고 돈을 주겠다 선언한 시간부터인데 선언했을 때가 아니라 돈 나올 때부터였어요. 근데 작년 4월, 5월에 조금씩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새로운 게 나왔고 지금은 유튜브의 트래픽이 쇼츠랑 미드폼이랑 몇 대 몇일까요? 사용자를 잡아놓은 시간이 우리 대한민국만 봐서 이분들이 모두 유튜브를 2시간을 본다면 쇼츠 얼마 보고 미드폼 얼마 볼 것 같아요? 평균으로 전 국민이 한 미드폼이 한 6, 네. 쇼츠가 한 4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2015년경에 모바일이 10% 점유율이었어요. PC 점유율 90%. 2년이 지나서 모바일이 6이 됐고요. PC가 4가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모바일이 9가 되고 PC가 1이 됐거든요. 그대로 계속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쇼츠랑 미드폼은 9대1 정도였을 거거든요. 미드폼이 더 많았을 거예요. 미드폼이 9, 쇼츠가 1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반 가까이 왔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뒤집히겠죠. 예, 쇼츠가 7, 미드폼이 3. 그 이듬해는 9대1이에요. 그래도 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고 연령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한 그 미드폼 3, 쇼츠 7 정도 갈 것 같고요. 어린 층은 거꾸로 한 9대1 정도의 비율이 저는 될 거다라고 보이는 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 저는 그 시장을 계속 미루다가 못 들어가서 망했거든요. 저는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 시장이 얼마나 잔인한 속도로 변해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계속 생각만 한 거죠. 이번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나처럼 망하는 사람들 생기지 마라. 또 하나 기존의 유튜브 미드폼을 운영하고 기존에 이제 기득권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안 하면 나처럼 망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내가 수입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또 내가 뭔가 부업도 필요한데 새로운 일도 필요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는 쇼츠는 아주 5천만 원대 공평한 기회라는 거죠. 아, 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예를 미나 미드폼하고 이런 거는 영상 제작이나 만들기 되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쇼츠처럼 쉬운 거 없어요. 쇼츠는 지금 3살도 해요. 틱톡이 그렇게 맞아요. 만들었고 15초만 만들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내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도 얼마 전에 저희 텃밭이드라는 곳에서는 배추밭을 이렇게 가다가 앞에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호박이 넝쿨이 있는 걸 이렇게 열었어요. 여기서 그거 찍다가 마지막에 카메라 제대로 못 튼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들 다시 가셔서 다시 출발하자 그러고 이렇게 들고 가셔서 그게 50만 뷰가 50만 뷰. 와. 너무 쉬운 거는 쉬우니까 하자는 거죠. 막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는 것도 막 조회수가 엄청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쉽게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저는 맞아요. 근데 그 미드폼은 어려운데 쇼츠는 그냥 간단하게 짧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그 구독자 많은 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방주지기 채널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통화가 됐는데 구독자 450만이셔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 얘기 이런 거 해주셨는데 인도 거주하시면서 그 채널을 사셨대요. 땅하고 교환하셨대요. 그래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뭐 없어요. 이게 뭐지 싶은데 450만 구독자를 만들었어요. 조회수가 뭐 7억짜리 있고. 인도 쪽은 또 대박이잖아요. 트래픽이. 아니 그거보다도 내용도 멘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쇼츠는 단순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단순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미드폼 하듯이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짜고 영상 잘 만드는 사람이 뜨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내 사진 인생샷 찍듯이 요거 사진 한 번만 잘 찍어도 그것만 잘해도 정말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쇼츠 해야죠. 네.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네. 역으로 그분들한테 배우시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엄청 네. 많아요.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투여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주말만 하잖아요. 이틀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분을 상담을 해드렸어요. 1시간 이상씩. 그냥 저녁 뭐 10시에 끝나기도 하고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들으면서 이게 나다 하고 이입시킨 상태에서 대화를 해요. 그 무슨 연극 배우도 아닌데 안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거든요. 빠져들어서 듣다 보면 제가 그걸 느껴요. 솔직히 컨설팅 하면서 한 2주쯤 지났을 때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주말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니까 인풋이 멈춰지고 그것처럼 멈춰진 상태에서 아픔만 내고 들면 내가 하는 동안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기우였어요. 기우였던 게 어디서도 보지 못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책을 제가 하루에 그 주말 이틀 동안 17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표현한 건데 인풋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웃풋만 나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돼요. 물을 넣어도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으면 자꾸 내뱉으니까 책 얘기도 무슨 얘기도 지식 얘기도 내뱉으면 그 다음에 중복할 수 없으니 저는 빈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이번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이 차게 하는 방법이 있다. 폭포 밑에 갖다 놓으면 된다. 폭포 밑에 갖다 놓으면 위로도 넘쳐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한 분 한 분한테 인사이트를 지금 드리면서 17분의 그 인생을 듣고 있거든요. 그 인생을 들으면서 가면 갈수록 지금 제 인사이트가 좀 좋아지고 저 깜짝 놀라요. 저 지금 영상 저녁에 올라가서 또 들어보고 이러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네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저는 책에서 읽을 때도 제가 그거를 대입시켜서 내 생활로 많이 봤는데 책 한 권을 읽는 데는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빠른 속도로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하루에 지금 책을 8권, 9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의 지금 고민을 나한테 대입시켜서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민의 데이터랑
매핑시켜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상시에 지금 한 3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두뇌도 그때 필요한 두뇌를 썼지 지금 그동안 집대성됐던 거를 솔직히 저 지금 약간 인간 채집이 요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메모하고 나면 쫙 답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지금 60분 뵀잖아요.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제가 그분한테 이입돼서 들은 얘기가 저한테 딥러닝 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진짜 군고구마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이 들고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고구마는 여름에 썩어서 고구마 말고 팥빙수 팔죠 여름에는. 그 얘기 말씀하시던데. 근데 제가 군고구마 딱 그거 하셨을 때 네. 대표님 나 대표님 채널 대박 날 것 같다. 사람들이 뭔가 보시는 눈이 있으시죠. 유튜브의 성지가 될 것 같다. 유튜버들의 뭔가 저도 방문하고 나서 이후에 또 저도 한 2번 정도 방문했잖아요. 뭔가 갔다 오면 따뜻하고 뭔가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본인의 삶을 대입해서 생각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도 안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냐면 알고리즘을 타는 법,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회수 터트리는 법, 막 이런 게 너무 저희가 현혹되는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본질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랑 생각하시는 방향이 너무 비슷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봤을 때, 대표님이 이제 이 일을 즐기시고 계시구나.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맞아요, 대표님의 경험을 맞아요.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느끼시니까 좀 더 그런 컨설팅 내용들을 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고보스님 채널에서도 좀 결과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뭐 어떤 대표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뭐 여름에는 팥빙수 파시죠. 희한하게 몸이 되게 팔팔해요. 저도 건강검진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떤 모습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로든 같이 좀 그러니까요. 협력할 테니까는. 제가 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언제든 콜이라고. 네네네. 대표님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막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분들에게 좀 이것만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은 하시고 싶으면 당장 파시고요. 제목도 설정하고 다 준비하신 이후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영상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거 올려놓으시고 2-3개까지는 괜찮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고 그 방향으로 계속 영상 올리시면 그 지속한 시간만큼 상처가 커지거든요. 날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짜증도 많죠. 채널 영상 몇 개 올리신 다음부터 유료 강의 말고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이니까 무료 강의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찾아서 온라인에 떠도는 걸 다 정리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기초 강의 있어요. 신세님 채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유료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최고로 걱정하는 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면 당장 돈 벌 것 같으니까 강의부터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의는 한 달 공부한 뒤에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강의가 시너지가 나요. 근데 그 공부가 안 돼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급한 거거든요. 기초가 안 됐는데 기초에 반석을 쌓지 않고 밑에다 콘크리트 작업도 안 하고 건물을 올리는 거고 똑같아서 영상이 올라가서 뜨면 왜 뜨는지 왜 안 되는지 내가 유저가 들어왔다가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속도가 내 채널 아트 때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널을 먼저 만드셔야 되거든요. 왜 만드시라고 그러냐면 만들어 놓고 밖에서 공부하는 걸 내 스튜디오나 내 채널 들어가서 하나둘씩 적용을 해봐요. 계속 적용을 해봤을 때 영상을 꾸준히 안 올려도 기존 영상에 반응이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채널은 바로 시작하시고 영상은 몇 개라도 올리시는데 그 다음부터 영상 올려놓고 내 거 구독자 몇이야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절대 그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 정도 무료 영상들 뭐 유튜브 공부 막 이런 거 찾으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필요한 거 찾으면 많으니까 그 과정을 다 공부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쪽 시장 들어올 때 그거 다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탄탄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하우는 유료 결제를 하셔서 배우시면 돼요. 막 큰 돈 들이시는 거 말고요. 유료 결제에서 배우시고 왜 큰 돈 들이는 걸 결제를 하시냐면 내가 기초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고급 코스로 가면 내가 빨리 성장하고 할 줄 알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앞단계가 탄탄한 분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학을 가셨는데 초중고 안 가시고 대학 가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중고 겪은 다음에 가실 수 있게 기초 공부가 유튜브는 엄청 중요하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중요성을 말하시는 분들이 없다. 왜? 그걸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안 되는. 그리고 또 희한하게 비싼 데가 좋아 보여. 맞아요. 네, 비싼 데가 좋아 보여. 공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참고서를 못 사도 친구 거 복사해서 하더라도 선생님 거 받아서 적어서 하더라도 본인이 채우는 사람이 성적 좋은 것처럼 네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 모든 일이 다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초가 탄탄해야 내가 뭔가를 응용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요 창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튜브요 가만히 보면 인생하고 똑같아요. 아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할까? 결혼했는데 나 전원자가 넣어주고 보니까 이혼을 할까? 그럼 채널 파는 거예요. 저쪽 남자가 저쪽 집 남자가 더 돈 잘 번다는데 결혼을 약속을 해놓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단가 안 나오게 생겼어. 그러면 결혼 취소하고 결혼 전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지금 우리 채널 바꾸는 거랑 똑같고 공부 안 하고 만드는 거는 학교 때 공부 전혀 안 해놓고 그 나중에 이제 대충 놀다가 대학원 그냥 이렇게 밖에서 돈 주면 다니는 거랑 똑같고 그러고 나면 학위는 있는데 빈칸통이잖아. 맞습니다.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에다 뭘 하시냐면 한국에 태어난 인생인데 이제 언어를 담아보시면 세상 보는 눈이 확실히 커질 거고 유래해지실 거라 제가 그래서 자꾸 언어팩도 강조했던 거예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거를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뭐 기초 얘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거 이제 그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신지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한테 메시지는 뭐 아까면 다 됐고 네네네. 올해 그 방주지기 TV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목적. 네네네. 계획하시는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시장 규모를 보다가 처음에는 대형 컨설팅으로 가려다가 그쪽은 하고 있고요. 저절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들어오고. 근데 그거보다도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돈이 없으면 홍보를 또 못해서 그래서 다시 또 매출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라 그러면 개인들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브랜딩 그리고 비즈니스 이거를 깨우쳐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몇 가지로 엮여 있습니다. 약간 인류공원이라는 토대 하에서 가긴 하는데 일단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 제가 볼 때 그게 보여서 살짝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우리 남았으니까. 550만 소상공인한테 유튜브의 그 좋은 점을 알려서 모두가 광고비 안 들이고 알아서 알고리즘 잘 찾아주는 유튜브 통해서 개인 매출들을 많이 내시고 근데 올해 숙제가 좀 더 늘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730만 소상공인이 돼버렸거든요. 여기에 지금 퇴사하시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그 쇼핑을 하거나 이런 분들까지 포함돼서 근데 이분들이 유튜브를 도전하시게 만든 다음에 제 큰 목적은 전 세계 언어권에 우리나라의 모든 컨텐츠 그리고 소상공인의 컨텐츠들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은 번역이 워낙에 쉬워져서 컨텐츠를 만드시게 되고 49개국에 열게 됐을 때 한국으로 다시 여행 오거나 아니면 한국의 상품들을 수출하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유튜브 쇼핑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틀려서 스마트 스토어는 동네 장사고요. 유튜브 쇼핑은 우리는 다 그냥 이 안에 조회수 나오는 만큼 유저가 들어왔을 때 물건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소상공인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다음에 해외 언어를 다 푼 컨텐츠, 삼겹살도 좋습니다. 고기 지글지글한 거 해외에서 다 보거든요. 밑에 내가 관련된 상품을 팔려고 올려놓게 된다면 글로벌로 홍보하는 일이거든요. 글로벌 마켓을 유튜버가 공짜로 열어줬어요.
왜? 유저를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국처럼 한국어라는 요거로 이렇게 족쇄가 치워졌던 이 민족이 지금 언어권에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알려질 수 있어서 소상공인의 가게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한테 저 지역에 있는 노포가 유명해지는 것처럼 전 세계에 어떤 성품, 어떤 가게가 유명해질지도 모르고 또 하나 한국에서 기존 그 직업들을 갖고 있거나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처럼 많이 배웠던 분들의 이 노하우가 한국에선 팔아먹기 힘들지만 그거를 유튜브에 옮겼을 때 전 세계에 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한국 땅 안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외화벌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그걸 주장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토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버님들 지금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국에 서비스를 하실 때 광고비 받으시는 돈이 구글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이 구글 애드센스에 광고비를 내서 그 안에 50%는 1년에 1조면 5천억은 구글이 미국으로 가져가고요. 세금도 안 냅니다. 5천억을 나눠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서비스만 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기업의 돈을 5천억을 해외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 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전 세계 49개국에 여시면요. 프랑스에 열리고 일본에 열리고 미국에 열리고 캐나다에 열리고 유럽에 열리고 영국, 호주에 열리면요. 우리는 컨텐츠를 수출한 사람입니다. 배도 안 실었어요. 컨텐츠를 수출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 채널에 어떤 광고가 열리냐면요. 그 나라 기업이 낸 광고가 열립니다. 거기에 절반은 우리가 한국으로 가져오고요. 절반은 구글이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에 산 적도 없고 뭐 물건을 실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의 역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틀 안에 이거 유튜브 신쌤 쪽에서 나가서 말씀드린 작은 틀 안에 있는 내 앞에 수익에만 되는 걸 보지 마시고요. 약간 건국적으로 이 나라 훨씬 강한 나라니까 빨리 살리는 방법 그리고 이 나라가 저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훌륭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얼핏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펼쳐서 금융 쪽을 잡았던 이유가 디아스포라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 그냥 찢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는 올해부터 그 원년으로 삼고 주장하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다 같이 유튜브 하셔서 전 세계의 돈을 싹 긁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외화벌이 하시죠, 외화벌이. 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유튜브에 대한 관점들을 굉장히 달리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유튜브를 그냥 부업으로 취미로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뭐 창업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진짜 나를 브랜딩하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꾸준히 생산하셔서 그거를 또 한국어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해가지고 수출까지 네.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채널을 좀 개설하셔서 네네네. 바로 시작해 보셔라. 네. 네. 이거 하나 되게 간단한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언어팩을 열고 자막을 열으려니까 열고 나면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열었을 때 그 자동 자막은 강제로 틀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태그 안에다가 YT:CC는 ON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해외 어디서든지 자동 자막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빠지신 분들 계시니까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 얘기가 너무 허황돼 보이니까 얘를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허민 대표님 채널이 49개국을 여셔서 해외에서 채널 방문자가 생기는데 허민 대표님이 지금 챗GPT랑 관련된 이 AI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전자책이나 이런 거 준비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10개국 언어 정도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네네. 나라 IP랑 언어권으로 링크를 걸어서 링크를 웹페이지에 걸고 유튜브 링크에다 걸어놓고 웹페이지 들어오면 국적 IP에 따라 그 나라 언어권의 책이 나오게 만든다면 네네네네. 얼마를 추가로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만 벌면 진짜 한 몇백 배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조회수로 사는 때가 아닙니다. 네네네. 생각을 약간만 넓혀보면요. 엄청난 매출을 해요. 한국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팔는 분이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다가 아마존에 진출하면서 미국으로 그냥 완전히 가셨는데 1년 매출이 2,500입니다. 슈피겐인가요? 네. 네. 너무 전설이죠. 아니, 우리 모두가 지금 전설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핸드폰 케이스 못 팝니까? 한국에서 팔고 해외에서 팔 수 있는데 네네. 늦었나요? 아니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제2의 전성기인데 아까 얘기 빠졌어요. 왜 쇼츠냐? 영역이 바뀌고 앞으로 쇼츠 시대. 쇼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요. 네이버가 클립을 연다는 거고. 네이버가 왜 다른 영역 다 닫고 클립이라는 쇼폼을 열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네이버가 증명해 주는 거고 다 그쪽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그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쇼츠가 또 쉽고. 그래서 쇼츠도 해야 되고 네. 글로벌도 연결하고 쇼핑도 잘 연결하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를 마무리할 때 저희 각자의 채널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러네요. 저희 모두 다 외화벌이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외화벌이 씌워주죠. 컨텐츠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또 이런 컨텐츠가 또 귀하다고 좀 생각합니다.